너흰 사형수거나 인간 쓰레기들이다. 너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어떤 장치도 없다. 우리 부대의 목표는 평양에 침투하여 김일성의 목을 따오는 것이다. 저품격 리뷰 채널 문신혜. 때는 1968년 1월 21일. 조용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무리들. 남조선 수계를 처단하는 막중 임무에 우리 124군 부대는 하지만 청와대로 침투하기 전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교전을 벌입니다. 나머지는 사살되고 유일한 생존자 김신조는 잡히게 되어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침투 목적이 뭐였습니까?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후 정체모를 무인도로 배를 타고 가는 남성들. 개새끼 똥폼 잡고 있네. 씨발 새끼. 뭐 이 새끼야? 좀 많은 새끼가 치고 있어. 금세 배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한 번에 정리해버리며 군인이 내뱉은 말. 모두 바다로 뛰어내린다. 총에 수류탄까지. 남성들은 뛰어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놈들만 건져낸다. 무트로 올라온 남성들은 연병장에 집합합니다. 기원병 위치로. 이 섬에 모인 남성들은 모두 범죄자들. 특히 인찬은 아버지로 인해 빨갱이로 연좌제가 적용된 인물이었습니다. 독자 강인찬 살인 미수죄로 사형 확정. 아버지가 지어준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이 칼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나? 그러나 너희가 그 군복을 입는 순간 조국 통일의 가업을 함께 완수할 동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 부대의 목표는 평양에 침투하여 김일성의 목을 따오는 것이다. 각오가 된 자는 자기 손으로 군복을 입는다. 이렇게 김신조 사건의 보복성으로 공군 소속 684 특수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입소 첫날부터 김일성의 모가지를 따기 위해 비인간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684부대 31명은 반드시 김일성의 모가지를 따올 것이다. 하지만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간인이었던 이들 처참합니다. 그나마 인간 대우를 해주는 한 줄기 빛 박중사, 그리고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조중사, 아니 조중사. 작전 수행 도중 체포된 경우 최고의 선택은 자살이다. 비인간적인 훈련은 밤낮으로 계속됩니다. 적들이 원하는 정보를 발설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곧 대원 전체의 목숨을 적의 손에 넘기게 되는 것이다. 실시! 얼마 못 가 소리 지르며 물로 뛰어드는 대원들. 인찬은 유일하게 고문을 버티고 최준희는 흐뭇하게 이를 바라봅니다. 곧이어 다음 주의 차례. 서른한 명 중 고문을 참아낸 사람은 단 3사람. 무슨 생각을 하며 견뎠나? 평양에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새끼가 참길래 죽어도 못 견딜 일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저 편성에 네, 알겠습니다. 대원들의 일과는 계속되는 훈련과 스파링. 이 새끼 숙이기는. 쌍수 새끼야. 계속해. 너 오늘 기서 죽인다 이 개새끼야. 조장전에서 진 일조는 오늘도 뺑이치게 됩니다. 씨발 새끼다 아줌마. 내무실로 돌아온 일조. 상철은 돌아오자마자 인찬에게 달려갑니다. 무슨 짓이야? 저까지 마. 비겁한 새끼야. 너희 삼조 새끼들 때문에 맨날 우리만 물 먹잖아. 이를 지켜보던 이조 조장, 근제는 돌칼을 던져주는데 모가지 따고 끝낼 기라고 약속하고 죽이지 않을 거면 시작 말거라. 이어서 또 쌈박질하면 밤새 매질 당해가며 기합받을 끼고. 이제 상철의 타겟은 근제. 한편 전략회의 중인 간부들. 124부대를 능가할 겁니다. 간첩들이 왔던 육로로 침투하자는 조중사와 해로를 이용하자는 박중사. 성공 가능성이 높질 않습니다. 박중사, 육로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은 너무 깁니다. 바다로 가면 대동강으로 해서 양각도 모란봉으로 연결되는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만큼 수영한다는 게 가능해. 내가 자주 이용하던 코스니까. 해로로 침투하기로 한 후 본격적인 수중 훈련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대원들의 잠수 실력은 형편없었고 이번에도 남은 건 조장들뿐. 65초에 끊어. 예, 알겠습니다. 한 1초라도 경과하면 총알바지가 된다는 걸 명심해라.
훈련 중 일조의 찬석은 그만 외나무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훈련. 나게 빠르네. 3조의 대원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합니다. 모든 대원들이 건너가고 임차는 지용을 구하러 가보지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훌륭한 선택이었다.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의 선택을 기억해라. 알겠나? 내무실로 찾아온 조중사와 박중사. 찬석을 퇴소시키려고 하는데 그 몸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작전 성공 후 사명과 더불어 큰 포상까지 약속되어 있어 여기서 나무려 치료하는 건 합니다. 불가능해. 일어나.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중선이 누군가 그런 일을 다 해주마. 근제의 설득으로 찬석은 잔무를 보게 됩니다. 전우들의 식사를 영양가 있게 준비할 수 있나?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 저 새끼 그럼 이제 산 거야? 뜻밖이십니다. 군인 정신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 훈련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했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훈련 같은 건 없다. 여긴 실미도야. 시간이 흘러 계속되는 훈련의 대원들은 기관병들을 월등히 앞서 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 내일 밤 출정이다. 최강의 31명을 위하여. 오늘만큼은 대원들을 풀어주는 최준희. 뭘 돌려 이 새끼야. 여기까지 와서 무슨 작전 검토야? 이제 모든 건 저 친구들한테 달려있어. 갑자기 누군가 회방을 놓는데 국내 만에 저 재수없는 새끼가 뒤질라고. 살아남으면 되잖아. 우리가 누구야? 우리 684야. 속으로 무서워서 저라는 거니까네. 좀에만 이해해 주소. 살아와 보겠다고 이 죽을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새벽 대원들은 출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통일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 시작되었다. 김일성의 목에 태극기를 꽂고 와라. 대한민국 만세! 한산공대 만세! 부대 차렷 경례! 대원들이 출정한 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조중선님. 화가 나 있는 조중사. 한 척의 배가 대원들에게 다가오는데 최준희가 받은 전화는 작전 취소 명령 전화였습니다. 내 돌려! 김일성 부하지만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대원들은 명령을 무시하고 가려고 하지만 가능할 리가 없죠.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야이 씨발놈들아. 다음 날 최준희는 소장을 찾아갑니다. 작전 재개일실에도 결정해 주십시오. 중앙정보부장이 바뀌어 어떤 것도 답해줄 수 없다는 소장.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정이 취소된 후 식사도 몇 끼 고기 반찬에서 초라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좀만 덮어. 딴 사람도 먹어야지. 2년간의 훈련으로 대원들에게 숨쉬기만큼 쉬운 게 사격. 표적으로 장난치는 원희를 보고 담당 기관병은 화를 내는데 가르쳐 주셨거든요. 거식이죠. 묘하게 설득력은 있습니다. 살고만 있어도 죽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 새끼도 저기 서서 2년입니다. 그만 좀 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 김소희 괜찮나? 귀관의 줬은 귀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꼭 빳빳이 살려서 돌아가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밖으로 나갑니다. 화장실 좀 다니겠습니다. 배가 아파서 저도 좀 급합니다. 물이 빠져 육지와 이어지는 날 두 사람은 타령하는데 그 사이 부대는 뒤집어집니다. 두 사람은 학교로 찾아가 선생님에게 몹쓸 짓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불쌍한 선생 죽이고 나면 뭐 남어? 두 사람을 진정시킨 후 조장들을 투입시킵니다. 장교한테 주는 권총은 자살용이라더라.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원희는 재용을 죽이고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제압당합니다. 부대원들은 복귀에 연대 책임을 당합니다. 정신을 새롭게 한다. 누워서 맞으면 허리 병신대 새끼야. 일어나. 뭘 봐, 이 새끼들아! 이발 그만 때려! 원희는 맞고 있는 부대원들을 보더니 갑자기 적기가를 부르는데
이를 보던 인찬은 기관병의 몽둥이를 빼서 달려나갑니다. 무슨 짓이야? 684 부대는 방해가 되면 동료라도 버려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죽였습니다. 패도 좋고 죽여도 좋습니다. 평양에만 보내주십시오. 침울한 내무실 분위기. 내 따까리 새끼. 상철은 인찬을 위로해줍니다. 내가 보냈어야 했는데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국가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특수부대입니다. 지금 684 부대원들은 제수자보다 최준희는 소장을 만난 후 부대 해체를 종용하는 중정국장을 만나는데 우리 군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대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일주일 주지. 그 새끼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여? 부대로 복귀 후 대원들을 둘러보는 최준희. 너무 조용하니까 불안하지 않냐? 안 맞으니까 근질근질하냐? 뭐 이제 좀 친해졌다 이거구나. 그날 밤 최준희는 인찬을 부릅니다. 쉬어. 후회한 적 없나? 내 제안을 받아들였던가? 없습니다. 뜬금없이 물을 떠오라고 시킨 후 조중사와 박중사에게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간 보여줬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두 중사. 명령 불복종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으니까 우리도 같이 정리되겠지. 저 유능한 새끼들 왜 그냥 죽입니까? 방법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개새끼야! 한 달만 있으면 태어날 내 새끼 얼굴도 못 보고 죽으라고. 그래도 그래 새끼야! 조중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데 난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작정으로 얘기했다. 인찬은 밖에서 간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다음 날 상필에게 전날 밤 들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 따르자고 그동안 그렇게 착한 척 애들을 위하는 척 한 거냐? 본성이 드러난 박중사는 매를 겁니다. 너 내 손에 죽어. 박중사는 걸림돌이 될 조중사를 선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귀신 봤냐? 어디 아파? 더위를 좀 먹은 모양입니다. 박중사의 말대로 출장을 가게 된 조중사. 죽겠다는 거 아니겠나? 조장들과 대원들은 조중사에게 뛰어가 복귀 날짜를 은연중에 물어봅니다. 뭐 씹을거리라도 좀 사다 주실까 싶어가 일하는 모양입니다. 내일 중으로 씹을거리 사올 테니까 기다려. 경례! 충성! 밤이 되자 본격적인 부대원 소각작전이 시작되는데 하지만 자지 않고 있었던 부대원들. 한 줄로 조용히 나가. 20분 이내에 끝내지 못하면 승산 없어. 정이 들었던 기관병들은 담당 인원을 죽이기 꺼려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하지만 이는 부대원들도 마찬가지. 통신박사 못하겠어요. 시간 됐다. 부대원들은 탄약고를 급습하고 공격에 나섭니다. 지금부터 30분 후. 한편 최준희를 찾아온 인찬. 우리를 그냥 보내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너희를 보내지 않고 죽이는 게 내 임무다. 국가는 내게 684 부대의 해체를 명령했다.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인찬이 밖에서 듣게 했던 것이었죠. 군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너희와 목숨을 건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날 쏘고 가라. 끝내 쏘지 못하고 돌아서는데 인찬을 쏠 수 없었던 최준희는 스스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혀 부대원들은 화가 한 났는데 번쯤 같이 살 방법을 찾자고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줬다면. 영린을 건드리는 박중사. 우리들이 어떻게 같아? 내 말은 박중사가 총살당하며 실미도는 정리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부대원이면 출산한 거잖아. 누가 알아주는데? 모르면 그 후 토사구팽 당한 부대원들은 청와대로 찾아가기 위해 나섭니다. 이동 상황 보고 대략 20명 정도. 안 잡어. 갈 새끼들은 가. 근재 아저씨가 살아있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됐다. 도로로 나온 대원들은 버스를 탈취합니다. 청와대. 엉뚱한 길로 돌지 마라. 이때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무장공비 20여 명이 경인가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엔 무장공비들한테 김일성이 뭐가지 따오라고 시키나 보지? 이미 도로에는 바리케이트가 깔려있는 상황. 밟어. 뚫고 나가보지만 좋지만은 않은 상황. 급기야 현석은 총에 맞습니다.
새끼들이 왜 무장군이야? 찬석아, 눈 떠! 물거 없어. 어차피 우리도 다 똑같이 갈 거야. 무장공비가 아니라면 대체 댁들 뭐하는 사람들이오? 대한민국 특수부대 6발차 대원들이었죠. 김일성 목을 따고 주적궁을 폭파하라. 이것이 너의 임무이다. 알보, 세워.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상황. 인지들 위치 정확히 파악하고 저격수들 준비하려 시켜. 성필아, 애들 데리고 나가. 인차는 자신이 떠안고 가기 위해 부대원들을 내보내려 하는데 잘 떨면서 협박하는 바람에 씨발놈 또 똥폼 잡네. 저 새끼들도 대가리가 있는데 둘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성필아, 입 다물어! 다른 부대원들도 생각은 매한가지. 조장이네. 저 새끼들 못 만나고 뒤졌으면 억울해서 어떡할 뻔했냐? 이때 갑자기 발포하기 시작한 군인들. 사상자가 발생하고 총에 맞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인질들이 잠깐 있습니다. 대원들의 간식을 사들고 오던 조중사 현장에 도착합니다. 버스 한 병력 제 부하들입니다. 그러네. 이거 놔이 새끼야! 어차피 우리 다 죽는 거지. 신문에 무장공비 19명 죽은 걸로 나올 거고. 그거 재밌네. 무장공비로 기억될 본인들의 마지막. 한 명씩 호명하며 버스에 피로 이름을 씁니다. 이미로! 됐냐? 그래. 뭐하고서 빨리 나가! 인질들을 내보낸 후 수류탄 핀을 뽑아 버스에 던져 스스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버스가 폭발하며 조중사는 울부짖고 상비야! 이제 안돼 이 새끼야! 사실과 다르게 신문은 배부되고 진실은 내부 한 건으로 묻힌 채 영화는 끝납니다. 영화 실미도였습니다. 저품격 리뷰 채널 문신의